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유엔 연설을 했습니다. 낮에 유엔 연설을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쓸데없는 소리들만 잔뜩 했습니다. 참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어,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바이든이 이 외교 잘못하고 있다라는 건 저희가 빤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뒤에 또 뭐 오코스라고 해가지고 호주, 영국, 미국 이렇게 3개국 안보 체제 시스템 구축했다 뭐 발표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또 국제사회에서 반발이 또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일단은 프랑스가 크게 반발하고 나온 것은 이권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는 뭐 저러냐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 캐나다가 빠져 있는 것도 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기존에 이미 여러 가지 협약체들이 있었습니다. 쿼드라는 것도 있었고 5개 나라가 모여져 있는 그런 협약체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굳이 또 앞에 있었던 걸 다 무시하고 3개국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결국에는 이 대외 정책 엉터리다라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한 가지 이제 신경 쓰이는 거는 중국에 대해서 결국에는 신냉전 구축하지 않겠다, 평화롭게 가겠다, 뭐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이미 그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 오늘 유엔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있었는데, 중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와도 새로운 냉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 어제 있었고요. 바이든이 유엔과 나머지 세계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접근 방식을 뒤집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젠사키 입에서 어제 나왔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연설한 내용을 보면 트럼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용은 전부 다 트럼프가 추진했던 정책들을 전부 다 뒤바꾸겠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아메리카 is back,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 백이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오바마 시절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죠. 예. 미국은 지금 오바마 시절에 미국으로 돌아왔다. 국제사회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지만 오바마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바보 취급받았죠. 예. 돈은 혼자 다 내고 호구가 돼가지고 국제사회에 온갖 기금 돈은 미국에서 다 내주면서, 그러면서 정작 외국 정상들로부터는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던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 호구짓을 또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핵 확산에 대해서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막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으로 복귀를 모색하고 있다. 예. JCPOA로 다시 돌아가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란 측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란 측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모든 제재를 다 풀어라. 그래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지금 미국이 열세입니다. 협상에서. 왜? 이란은 앞으로 3개월 정도 뒤면은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개월 내버려 두면 저들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데, 협상을 그냥 순순히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까? 저들이? 근데 이 아무 생각 없는 조 바이든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유엔 대사들 앞에서 이란이 협정을 완전히 준수한다면 우리도 완전히 준수하기로 협상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 말도 안 되는 혼자만의 상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떠벌리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 바이든이 또 이런 말을 했는데요. 민주주의는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도구로 남아있다.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분열이 아닌 단결된 문제들에 대해 국가들이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근데 이런 말 자체가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함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분열이 아닌 단결된 문제들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결하자가 아니라 단결된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 국제사회가 지금 포커싱 해야 되는 문제들을 하나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 말고 딱 몇 가지 정해놓은 이슈들에 국제사회가 포커싱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기후변화. 기후변화. 이런 거에 국제사회가 포커스하자 이거죠. 팬데믹 대처하는 거. 이거에 포커스하자. 팬데믹에 대한 이야기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있을 새로운 팬데믹을 대비하는 것에 국제사회가 포커스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팬데믹이 또 올 것을 대비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를 도대체 뭘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전 세계 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미국은 우리 자신과 동맹국들을 계속해서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것이다. 임무는 분명하고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테러하고 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정작 본인이 보여준 모습은 테러 단체한테 거의 백기투항하듯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았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이걸 전 세계가 다 보았는데 바이든이 저렇게 멋지게 말로 막 그럴듯하게 이야기한다고 거기 나와 있는 외교관들이 와 바이든 멋있다 그 말이 맞아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까? 어우 저 병신 또 똑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너 어차피 말하는 거랑 행동하는 거랑 같을 수가 없어. 왜? 말은 말이고 행동은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니까. 상대방이 약하면 세게 나오려고 그러고 상대방이 세면 깨갱하는 게 바이든의 모습인 걸 지금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희한한 얘기들을 지금 자꾸 하고 있다. 기후변화, 또다시 새로운 팬데믹, 테러리즘 이거에 대비하는데 대응하는데 국제사회가 포커싱하자. 북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좀 황당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심각하고 지속적인 외교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 중에 가장 쓰레기 같은 대북 발언인 것 같다. 예? 심각하고 지속적인 외교,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그러니까 심각하고 지속적인 외교 정책을 통해서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다. 효과적으로 지금 북한을 상대하고 있다.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제 개소리 좀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북한을 외교적으로 상대해서 성공한 사례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빤히 알면서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바마 시절 때 나왔던 단어가 있죠. 전략적 인내. 그것도 완전 개거지 같은 말 아닙니까? 그 전략적 인내라는 단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들은 아주 그냥 단어들을 그냥 이상한 좋은 단어들 갖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안심시키고 기대하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속이 하나도 없는, 실제로는 하나도 먹히지도 않는, 결국 알고 봤더니 전략적 인내의 끝은 참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끝은 참는 것이 아니라 치겠다, 전쟁 일으키겠다 한반도에서, 그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접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오바마가 트럼프한테 넘겨줬던 북한의 이야기, 가장 골치 아픈 놈이다 저는. 저기서 뭔 일 벌어질 거다. 여차하면 쳐라 이 얘기 한 거죠. 트럼프가 실제로 야, 내 방에 있는 버튼 크다 그러면서 한번 쏘아봤는데 이 사람들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금방 눈치를 챈 겁니다. 만나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어느 한 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야 만나서 얘기하자. 정말 강물에 눈 녹듯이 이 김정은이가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태도가 확 바뀌었던 트럼프가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미사일 발사했던 숫자라든가 도발했던 숫자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트럼프가 재임했던 기간 동안 적어도 3차 회동이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함부로 뭐 미사일 쏜다거나 뭔가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들어서고 나서 지금 북한 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계속해서 실험하고. 이제는 아주 이동하던 열차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기술까지 선보이는. 이동하는 열차에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 미리 포착해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대륙간 미사일이 아니라 그냥 중장거리 정도 미사일이라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거를 포착해서 대처하기가 정말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동하던 기차에서 중장거리 미사일로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하와이, 괌, 일본 혹은 남한 지역을 타격을 한다 그러면 그걸 막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막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놓고 지금 도발하고 있는데
애써서 그걸 별거 아닌 것처럼 감추려고 그러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마치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바이든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본인들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가 보아도 이건 잘하고 있는 게 아닌데, 전문가들이 보면은 금방 눈에 띄는 것인데 이건 잘하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한다, 잘 될 거다라는 말뿐인 희망만 자꾸 지금 주고 있다. 이번 유엔 연설도 그런 것을 지금 빤히 드러내고 있다. 지금 아프간 탈레반한테 백기항복한 것처럼 중국에도 또 백기항복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미리 사전에 아마 그런 조율들이 오고 갔을지도 모르죠. 중국 측하고는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국민들 좀 잠재우고 적당한 선에서 가까이 지내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죠. 중국에다가 유화 정책을 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유화 정책이라는 것은 내가 강할 때 쓰는 겁니다. 상대방이 조금 약하고 내가 강할 때, 그럴 때 유화 정책을 쓰는 것이죠. 너 어차피 나랑 붙어봤자 나한테 지잖아. 근데 내가 봐줄게. 나랑 같이 가자. 이게 유화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하는 거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중국은 지금 우리가 미국을 추월할 거야. 몇 년 안 남았어. 우리는 미국 추월할 수 있어. 그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유화 정책을 쓴다고 걔네들이 고마워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놈들 봐라. 너희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국민들은 아는데 왜 바이든은 모르고 있느냐. 답답한 것이죠.